안녕하세요. 1월 29일 시황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 며칠간 좀 너무 좀 바쁜 일이 좀 있어서 개인 사정도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영상을 올릴 만한 사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좀 시장이 크게 하락이 좀 나오면서 몇 명 안 되는 지금 기준으로 7분밖에 안 되지만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심란하실 것 같아서 그분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제 관점을 좀 공유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늦은 시간에 찍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제가 굳이 말씀드려야 될까요? 오늘 시장이 3%나 빠졌고 어제도 1.7%. 지금 보시면 요 26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25일부터 시작인데 월요일만 상승을 하고 화수목금 다 빠졌죠. 근데 보시면은 다 합치면은 뭐 한 2.5%, 한 4.5%, 한 7.5%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지수가 7.5%가 빠지면 개별 종목은 15에서 20%씩 그냥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한 20% 이상 빠졌다. 이러면 조금 걱정을 하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 그냥 지수가 밀려서 같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좀 그 정체성을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진짜 잡주를 골라가지고 잘못 골랐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평소에 생각하는 회사의 그 방향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흐름은 그냥 계속 빠졌어요. 뭐 더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굳이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그 반대 매매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신용은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좋지만 뭐 상승장에서도 신용 매매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전사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상승장에서 신용을 풀맷을 때려가지고 이제 막 돌진을 해요. 그 다음에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자산가치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증권사에서 이제 그냥 반대 매매를 강제 청산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 매매를 해서. 그리고 또 스탁론이라는 데가 있어요. 뭐 그런 데서 또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그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할 때는 장 시작하기 9시 전에 그때 8시 40분부터 9시까지 동시효과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하한가에 걸어서 그냥 강제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스탁론 같은 경우는 1시에서 2시 사이 이때 이제 반대 매매를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 2시 전후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저도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제가 이제 거의 뭐 스승님처럼 주식의 교본처럼 이제 많이 공부를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제 꿀팁으로 주신 건데 그걸 활용해서 저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때부터 반대 매매가 진행이 된다면 사람 심리상 일단 한 요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보겠죠. 이제 좀 주식이 다시 올라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근데 안 올라오네요. 그러면 한 12시 넘어가면서부터 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강제청산 당하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더 떨어져서 강제청산 당하면 엄청나게 크리티컬 하니까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버텨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시 전후로 강하게 떨어졌을 때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걸 보면은 요거는 반대 매매 물량 기다렸다가 주워먹는 물량들이에요. 단순히 빠지고 반등하고 빠지고 반등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어느 정도인가요? 한 1시 40분부터 거의 한 1시간 동안 빠진 그 수준인데 이거를 불과 한 20분 남짓한 시간에 바로 그냥 들어 올려버리죠. 이거는 반대 매매 물량을 그냥 주워 먹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반대 매매라는 건 기업 가치랑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자의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청산당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바로 주워 담으면 그만큼 바로 올라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미리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 2시 전후에 강한 하락이 나온다면 반대 매매,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셔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막판까지 어쩔 수 없이 이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좀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때 강한 반대 매매 흐름 나오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이만큼 주워 먹은 물량들을 다시 또 이제 토해내면서 그러면서 좀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뭐 재미없는 장이죠. 당연히 이런 날 재미가 있을 수가 없죠. 보시면 그냥 섹터별로 보셔도 뭐 일부 조금 상승한 섹터가 있을 뿐이지 그냥 다 빠졌습니다.
네, 뭐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빠져버려서 이거는 뭐 오늘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늘 가장 잘하신 분들은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신 와중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분들, 그분들이 제일 잘하신 겁니다. 여기서는 뇌동매매 하실 필요도 없고요. 뭐 투매라고 하죠. 무서워서 그냥 그 매도 물량 던지는 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견디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좀 안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근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엄청나게 곡소리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이 기간 조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뇌동매매를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때 이렇게 올랐어. 반등 나왔네. 사야지. 사서 떨어지니까 무서워. 팔아. 근데 또 다시 오르네. 열받아. 사. 또 떨어져. 이런 뇌동매매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데서 이제 다 그냥 손실 나고 결국 주식판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물론 제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3000 부근을 하단으로 잡고 그 다음에 3200 정도까지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말이 물론 틀렸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00 부근부터는 추가 매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고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어제도 좀 추가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좀 추가 매수 강하게 했습니다.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할 겁니다. 이렇게 그냥 본인이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놓고 대응을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또 반등을 해서 나온다. 그럼 이때 추가 매수한 물량을 조금 팔아서 좀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해놓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상을 해놓고 가는 거지. 뭐 올랐으니까 뭐 좋다. 더 사. 내렸으니까 무서워. 팔아. 이렇게 접근하시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코스닥은 등락폭이 더 크죠. 코스피는 지금 61선 터치하기엔 좀 멀었어요. 61선이 한 2800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려면 아직 한참 남았죠. 근데 코스닥은 지금 61선 터치를 했습니다. 많이 못 올라갔는데 하락폭은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코스닥이 어쩔 수 없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는데 최근에 연기금에서 코스닥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기금 매도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코스닥이 더 큰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연기금이 16.8%인가 하여간 16% 17% 이 정도가 이제 국내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인데 비중이 그 정도 돼요. 근데 지금 운용하는 돈이 한 770조 780조 이 정도 됩니다. 800조가 조금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16% 17%를 투자할 수 있는 와중에 코스닥 쪽엔 2%도 안 돼요. 들어가 있는 비중이. 나머지 한 5% 이상이 코스피 쪽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비중을 코스닥 쪽으로 좀 옮기겠다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에 현재 1, 2% 수준밖에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코스피 쪽이 코스닥 쪽으로 넘어온다면 그럼 연기금 규모가 크잖아요. 한 2%만 들어온다고 해도 800조에 2%면 얼마입니까? 16조잖아요. 16조면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개인들이 막 미친듯이 사들인다고 해도 하루에 한 1조, 2조 사면 정말 많이 산 거예요. 물론 이제 한 4조 넘게 산 날도 있긴 했지만. 근데 이제 코스닥으로 16조가 들어오면 그건 강한 수급입니다. 거기에 이제 개미들은 또 산다고 달려들겠죠. 그러면 코스닥 쪽이 반등이 나왔을 때 더 큰 상승폭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주 쪽에서 많이 올랐다면 이제 앞으로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세 상승장 그리고 좀 버블이 끼는 순간 그때는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고 그 중심에는 이제 뭐 바이오나 아니면 2차전지 뭐 반도체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테니까 그 중에서 내키는 걸로 하시면 돼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는 저는 개별 기업은 좀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ETF로 제가 며칠 전에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그 클릭 3번은 제가 있는데 조회수가 5회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의 안 보셨다는 얘기죠. 보시면 뭐 도움 될 만한 내용들 좀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여튼
저는 이제 바이오는 ETF로 보유를 좀 하고 있고, 코스닥 상승이 나오면 바이오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옵니다. 근데 개별 기업은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저는 그냥 ETF로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도체랑 2차전지는 제 비중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모습이 좀 하나 있어요. 해외 지수 보시면 베트남 지수가 이제 6.7% 정도가 빠졌어요. 근데 베트남은요, 하한가가 7%입니다. 우리나라는 상하한가가 30%잖아요. 베트남은 7%예요. 근데 지수가 6.7%가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전체 종목이 한 500개 정도 되는데 250개 정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하한가를 때려 맞았습니다. 베트남이.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증시가 많이 빠졌고 베트남도 많이 빠졌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지금 그 미국의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공매도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따로 영상 다시 찍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공매도로 인해서 기관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봤어요. 공매도를 예를 들어서 100달러에다 쳤는데 지금 뭐 지수가 한 400달러 막 이렇게 되니까 4배가 올라버려서 그만큼 손실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고 강제 청산 당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손실금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아시아 쪽, 베트남이나 한국 이런 시장에서 걔네들이 외국계 자금들이 빠져나가서 그 돈을 메꾸려고 한다라는 썰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정하면 그게 어느 정도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베트남 쪽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28일입니다. 저 증시 나온 게 어제예요. 어제 폭락장이었죠. 그래서 510개 가운데 276개가 하한가 때려 맞았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뭐 VN30 지수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중에 하나 빼고 다 그냥 하한가 때려 맞았다 라고 보시면 될 정도니까 얼마나 패닉장이었는지 감이 좀 오시겠죠. 근데 외국인들은 이때 줍줍 해서 바로 다음날 29일 오전장에는 급 반등해서 플러스 3%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 상승한 걸로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외국인들 자금이 안 빠져나갔잖아요. 외국인들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베트남 지수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공매도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이나 뭐 이런 미국 미선이라고 하죠.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은 우리 그 3시 반에 장 끝날 때 기준으로는 한 12,900 정도 됐었어요. 수준이 12,930 이 정도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이 11시 반인데 정확히는 11시 28분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정규장이 시작이 되겠죠. 변동성이 엄청 커질 텐데, 일단 지금까지는 13,160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금 하락을 해서 13,100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계속 13,12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결국 이제 나스닥 선물을 회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공매도 이슈는 분명히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막 걱정할 정도로 지금 뭐 파산이 일어나느니 뭐 뱅크런이 일어나느니 막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할 거다,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좀 특이한 걸 보면은 요거 말고 이걸로 좀 보여드릴까요? 어디 갔냐. 종목 비교 말고 식 차트로 볼까요? 삼성전자가 1분봉으로 봤을 때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마지막 동시호가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 한 번에 그냥 2%를 밀어버렸어요. 그죠? 여기서 그냥 한 번에 확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놈이 이렇게 팔아치웠냐 라고 보니까 요 놈들이, 맥쿼리라는 놈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아졌겠죠. 그냥 1,500억을 그냥 동시호가 때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돈이 어느 정도 좀 얘네가 필요하지 않았나 라고 추측을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던져서 한 번에 삼성전자를 2%씩 끌어내릴 정도면은 이건 작정하고 던진 거긴 한데, 그래서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한번 그 미국 증시를 지켜봐야
조금 더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방금 이제 11시 반에 이제 미국 선물 본장이 시작이 됐어요. 미국 시장이. 지금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항상 그래요. 여기는. 그래서 방향이 나오면 영상 중간에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대형주 위주로 요 외국계 자금들이 특히 맥쿼리가 좀 돈이 필요했는지 막 던졌다. 뭐 이런 특징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오늘 보시면은 현물은 또 팔았고 선물은 또 샀어요. 풋, 콜은 다 청산하면서 변동성에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선물은 어제도 많이 샀습니다. 어제도 한 4천억, 5천억 샀고 오늘도 한 2천억 샀는데 이거는 이제 그동안의 매도 쪽에다 쌓아놓은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샀다고 해서 지금 상승 쪽에다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보시면 선물 합성 기준으로 요걸로 보시면 됩니다. 요 빨간색. 요걸로 보시면은 선물로 보시면은 선물만 보시죠. 얘는 지금 요거고 선물만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올라도 뭐 수익이 나긴 하지만 빠지면 빠질수록 여기서 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상승이 그 수익이 더 커지고 있죠. 선물 합성으로 보셔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 조금 더 빠져도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하락의 여지는 있어요. 하락의 여지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천에서 크게 빼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기금 매도 물량도 거의 다 나왔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차하면 연기금이 바로 방어 준비로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다면 강력하게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저도 추가 매수 시작을 하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같은 그래프니까 여기서 조금 더 빼도 수익이 더 극대화 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미 좀 오늘 많이 뺐기 때문에 뭐 수익은 정말 많이 냈어요. 오늘 청산도 많이 했고 옵션 포지션도. 그래서 뭐 이건 참고만 하시고요. 이렇게 시나리오 세워놓고 대응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선물이 아직 뭐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조금 밑으로 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13,100에서 조금 더 내려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고요. 이거는 제가 계속 지켜보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나름대로 뜨거운 이슈인 그 공매도 관련해서 그 미국 쪽에서 되게 큰 사건이 좀 하나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GM이라는 티커를 쓰는 게임스탑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냥 뭐 여러가지 뭐 복잡한 게 있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그냥 뭐 얘네가 갑자기 어느 날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헤지펀드는 현물도 매수를 하지만 공매도도 많이 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공매도의 주범이다, 나쁜 놈들이다, 뭐 이런 욕을 많이 먹는 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얘네들도 이제 나름대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 이제 손실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해지라는 것 자체가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얘기니까 그런 목적으로 공매도를 쳤는데 얘네들이 대주주 물량,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공매도 관련해서 전에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들으신 분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유동 물량, 성도 ENG 사태랑 비슷해요. 유동 물량이라고 하면은 전체 그 시중에 있는 시중 물량이라고 할게요. 시중 물량 중에서 이제 뭐 대주주 지분들, 얘네들은 지분을 팔면 의사결정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런 주식들은 시장에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요 물량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유동 물량인데 유동 물량 이상을 얘네들이 공매도로 쳐버립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헤지펀드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 공매도 침으로써 이걸로 이제 그 주가를 고의적으로 하락시키면서 얘네들이 쥐락펴락한다, 증시를 막 조작을 한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뭐 이런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여튼 이거에 대해서 개미들의 포착이 된 겁니다. 개미들한테. 그래서 이 개미 형님들께서 이 새끼들 한번 죽여보자 진짜, 이 나쁜 놈들아, 이러면서 성도 ENG 사태처럼 그냥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싸그리 몽땅 다 사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동 물량보다 공매도 물량이 더 많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공매도 물량이 일정 기간이 되면은
이거를 상환을 해야 돼요. 근데 개미들이 이거를 싹 다 사들여가지고 계속 주가는 계속 올리는데 이 유통 물량만큼 이 헤지펀드가 확보를 못하면 얘네는 파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량을 빨리 확보를 안 해버리면 개미들이 지금 미친듯이 그냥 계속 올려버리기 때문에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주가가 진짜 막 300%, 400%씩 오르고 막 미쳤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이것까지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손실이 커져버리니까 지난 밤에, 그러니까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진짜 있어서는 안 될, 말도 안 되는 그런 사태가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미국 본토에서 그 로빈후드라는 증권 거래앱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개미들이 그 미국 개미들은 우리나라가 이제 동학개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미국 개미들이 로빈후드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개인들한테는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근데 기관한테 돈을 받습니다. 기관한테 수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관한테 이제 붙어서 먹고 사는 그런 쪽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구성상 친기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하도 개미들이 물량은 팔지는 않고 매수를 해가지고 유동 물량은 점점 씨가 마르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 헤지펀드 기관들이 엄청나게 손실이 커지니까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매수 버튼을 날려버립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매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도 계속 그냥 추가적으로 물타기 하면서 매수를 해버리면 주가 떨어지는데 한계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주가는 매수를 함으로써 계속해서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방지를 하려고 그냥 매수 버튼을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하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미들이 가만히 있거나 물린 상태로 가만히 있거나 매도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게 찍어 누르려고 한 거죠. 이거 고발당했어요. 오늘 아침에 고발당했다는 뉴스도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손실이 커지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이거 고발당하고 감옥 가겠다, 그냥 이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인지 좀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딱 그 1시간 정도에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엄청나게 폭탄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480달러였던 주가가 112달러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반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방 서킷이 걸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방 서킷. 이게 뭐냐면, 너무 한 번에 이제 빠져버리면, 여러분, 매도할 때, 혹은 추가 매수할 때, 조금만 생각하고 하세요. 라고 잠깐 그 주가 거래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걸 서킷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방 서킷 걸렸다. VI랑 비슷한 단어죠. 그런데 이게 7연속 하방 서킷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480달러였던 게 112달러까지 빠집니다. 이거 엄청나죠. 이거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시 끌어올리거나 방어를 하겠는데,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형님들이 완전 이제 좀 속된 말로 빡이 쳤어요. 그래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홀드 앤 바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자, 한번 진짜 개미들 힘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이제 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지지한다. 공매도 이 나쁜 새끼들이다. 지지한다. 라고 이제 트위터도 올리면서 이게 굉장히 사건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기관들이 장난질하는 거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라는 굉장히 나름의 상징적인 그런 움직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주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참 대단한 하나의 역사의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112달러까지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11시 44분 기준으로 주가가 343불입니다. 3배가 또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얘네들이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얘네들은 손실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쪽 증시에서 자금을 빼와서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을 못하면 뱅크런이 일어나서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오늘 시장에 계속 떠돌았어요. 아예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시나리오는 조금 어렵지 않나.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될 것 같다고 했다면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 시장도 폭락이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회복이 상당 부분 됐고 지금 좀 빠지네요. 지금 한 13,000원 정도 부근까지 빠지긴 했는데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이게 뭐 한 12시 정도까지는 계속 뭐 한쪽으로 갔다가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조금 하락적으로 추세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미증시 쪽에서 폭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예. 요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금 이제 미국 형님들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려서 한번 진짜 죽여보자. 제대로 한번 죽여보자. 기관 이 헤지펀드 이 나쁜 놈들 때문에 우리나라 2008년도에 모기지 사태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기준으로요. 모기지 사태 일어나고 금융위기 일어나고 다들 그냥 집 잃고 길거리에 나앉고 이게 헤지펀드 놈들 때문인데 이번에 또 얘네들 장난질 한다. 제대로 응징하자. 요런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진정이 좀 돼야 좀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펀더멘탈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불확실성이 생기면, 미국 증시는 불확실성이 생기면, 미국 증시가 아니라 그냥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포지션을 잡지 않아요. 진짜 뭐 낮은 가능성이지만 만약에 진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나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우리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한 1,000만원 투자했다. 돈 날렸어요. 한 1,000만원 날렸어요. 진짜 만약에 크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 70% 80% 빠져서 7,800만원 날렸어요. 그냥 날리고 끝이에요. 하지만 얘네들은 파산이고 회사가 무너지고 뭐 직업을 잃는 거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해요. 기관들은. 그래서 요게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그래야 이제 좀 증시도 다시 반등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게 좀 이게 막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되게 정의감에 똘똘 뭉쳐서 가자를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래도 관심사에 두고서 좀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말 어제 오늘 좀 하락이 크다 보니까 5% 이상 5% 정도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심란하실 겁니다. 걱정 많이 되셨겠지만 그래도 주말 동안 좀 편하게 푹 쉬시고 맛있는 것도 좀 시켜 드시고요. 잠도 좀 푹 주무시고 뭐 하고 싶었던 거, 날이 좀 춥긴 하지만 좀 뭐 산책도 가볍게 하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제가 볼 때 한 3,500 이상 충분히 갑니다. 시간의 문제지 뭐 방향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신용 물량 갖고 계신 분들만 조금 조심해서 접근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